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IT 인프라 운영 자동화를 통한 보안 업무 혁신 솔루션인 EAMS, FPMS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지연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 및 해외 30개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솔루션 프로바이더 기업인 삼성 SDS에서 IT 인프라 운영의 보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EAMS, FPMS 솔루션 적용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삼성 SDS에서 이 솔루션들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적용해서 자동화하고 보안을 향상시키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삼성 SDS 강세영 프로님, 김하영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EAMS 업무를 맡고 있는 강세영 프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시스템 개정 및 접근 제어 솔루션인 EAMS 솔루션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보안성 강화, 운영 업무 효율 및 자동화 사례를 통한 업무 혁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S의 김하영 프로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FPMS 업무를 맡고 있는 김하영 프로입니다. 오늘 저는 방화벽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FPMS의 기능과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삼성은 글로벌 수준의 IT 인프라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IT 인프라 운영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EAMS, FPMS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벌써부터 흥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궁금하시고 알고 싶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EAMS 솔루션 소개 및 적용 사례를 발표를 들은 후에 그리고 FPMS 솔루션 소개 및 적용 사례를 발표하겠고요. Q&A는 각각 발표를 진행한 후에 5분씩 시청자 질문을 답변을 받고요. 저희가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발표 진행 후 선별해서 두 프로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스템 개정 및 접근 제어 솔루션인 EAMS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EAMS 솔루션 소개를 맡은 삼성 SDS 강세영 프로입니다. EAMS는 이퀴먼트 어카운트 액세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시스템 개정 접근 관리 시스템입니다. 서버 환경의 변화와 보안 규정, 페인 포인트와 해결 방안, 적용 사례, 그리고 주요 특징 및 기능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 환경의 변화와 보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의 서버 환경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기반의 정적 인프라 구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의 IT 인프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 환경의 클라우드화로 서버들이 실시간으로 생성, 삭제, 변경되는 등 동적인 인프라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특성상 서버는 동적으로 생성되는데 보안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아직 많은 수작업을 요구합니다. 계정 관련 보안 규정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계정 사용,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포함하여 8자리 이상으로 생성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VM, 컨테이너 등 클라우드 자원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필요한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VM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디폴트 계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VM 인증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증키 외에 추가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및 각 기업의 물리적인 서버 환경은 제한된 네트워크만 보호하면 됐었는데 이제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서버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보안 및 IT 담당자님들이 보안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보안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IT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고도화 및 인프라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은
기존의 보안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고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IT 인프라 사용자 및 보안 관리자들의 페인 포인트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본인이 접속하는 장비의 숫자,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포함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밀번호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이나 PC 메모장에 적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PC가 해킹되는 경우 이런 행위는 모두 보안 위협이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인증키를 팀 내 한 명이 생성하여 다 같이 공유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누군가 한 명이 인증키를 변경하는 경우 매번 모니터를 찾아 새로 인증키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비 관리자의 페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정 관련 보안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숫자,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포함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 계정에 대해 생성 규칙에 맞게 모두 다른 비밀번호를 3개월마다 새로 생각해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장비 8만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장비당 접속자가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관리 대상 계정은 24만 개이고 비밀번호를 생각해내는 시간이 빠르면 1분 정도라고 하면 파트 내 한 명은 1년 내내 계정 관리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생성 규칙에 맞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각해내는 일은 부담이 됩니다. 또한 개인별 계정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퇴사자의 계정은 주기적으로 찾아서 삭제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스턴스의 경우 동적으로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것을 매번 확인하여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고 접속을 위한 계정을 새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계정 관리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EAMS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정 관리를 위한 수작업을 자동화해 줍니다. EAMS의 비밀번호 정책만 설정하면 정책에 맞는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장비에 주기적으로 자동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각해내고 생각해낸 비밀번호를 잊지 않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적으로 생성된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정된 계정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접속용 계정이 생성됩니다. EAMS에서는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모든 장비의 리스트가 관리되며 EAMS에서 웹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장비를 선택하면 EAMS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하여 자동으로 로그인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모든 접속 계정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접속 프로세스 간소화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등의 접속을 위해서는 방화벽 신청, IP 접근 제어 신청 등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이동이나 서버가 이전하는 경우 예전에는 모든 사용자와 모든 장비에 대해 방화벽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EAMS를 도입하게 되면 EAMS에 접근하는 PC IP에 대해서만 방화벽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방화벽 신청 업무가 대폭 감소됩니다. 네, 그럼 프로님, 그럼 EAMS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방화벽 신청 업무가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 건가요? 네, 도입 전에는 사용자 곱하기 장비 수만큼 방화벽 신청이 필요했는데 EAMS 도입 후에는 EAMS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 플러스 장비 수만큼의 방화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 100명, 장비 100대인 경우 방화벽 신청 건수가 10,000건에서 200건으로 98% 방화벽 등록 신청 작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비 관리자의 경우도 EAMS 도입 후 장비에는 EAMS 서버 IP만 등록하고 사용자 IP는 EAMS에 한 번만 등록하면 되어 업무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비에 접속하는 경우 뿌띠, 시큐어 CRT와 같은 터미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파일질러와 같은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장비 OS별로 각각 다른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했고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PC 교체할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해서 세팅을 다시 해줘야 하고 보안 관리자의 경우에는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독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EAMS 웹터미널은 사용자 PC에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자 PC 장비에 별도 설치 없이 장비 접속을 지원합니다. 또한 웹터미널에 파일 전송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각종 터미널 프로그램과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미널 및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PC에 자동 저장되어 노출될 위험이 항상 있었는데 EAMS 웹터미널을 사용하면 EAMS 서버 내부의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장비에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이력이 저장되기 때문에 사전 보안 관리는 물론 사후 보안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 접속 보안이 강화됩니다. 클라우드 자원의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반적인 경우 베스천 서버의 퍼블릭 IP만 노출시키고 사용자는 베스천 서버에 접속하여 프라이빗 IP로만 VM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천 서버가 해킹이 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베스천 서버에 허용된 사용자만 접속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고 베스천 서버 내 인스턴스 접속 계정 등 중요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도 베스천 서버로 접속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베스천 계정과 인스턴스 서버 계정을 모두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EAMS가 도입되면서 베스천 서버 자체를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베스천 서버를 없애고 EMS를 도입해도 인스턴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EAMS의 퍼블릭 IP로 관리 포트를 통한 접속이 아닌 웹 접속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베스천 서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EAMS에서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로 접속을 제공하기 때문에 퍼블릭 IP는 노출되지 않아 인터넷 접속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투팩터 인증을 거친 사용자만 인스턴스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언제 어떤 인스턴스에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결 방안이었고 실제 적용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DS 데이터 센터 대부분의 장비들에 대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인 계정 관리 수작업과 중계 서버의 사용으로 인한 보안 위협 등으로 인해 EAMS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EAMS에서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자동 변경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정 관리 수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보안 점검 시에 계정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매번 증빙했어야 했는데 EAMS 사용만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대체하여 장비 관리자의 단순 반복 업무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도입 전에는 장비 접속 관련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투팩터 인증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IP 접근 제어를 위해 장비에 일일이 사용자 IP를 추가했어야 했는데 EAMS 도입 후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중계 서버를 사용하여 누가 장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중계 서버 내부의 장비 계정 정보 등의 중요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보안이 취약했는데 EAMS 도입으로 접속 이력 및 작업 내역 실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EAMS는 웹 기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PI를 제공하여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용이합니다. SDS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동적으로 생성되는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방화벽 및 IP 접근 허용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포탈과 VM망 내부에 이미 구축된 EAMS를 연동하면서 사용자는 방화벽 신청 없이 바로 EAMS 웹터미널로 연결되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터미널 연결 시 투팩터 인증 절차도 거쳐 보안성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망에 대해 EAMS를 구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AWS인 경우 파트너사 인력이 같이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접속 통제 및 이력 확인을 위해 EAMS를 도입했습니다. EAMS 도입 후 어떤 사용자가 언제 접속하여 어떤 작업들을 수행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사 결제 시스템과 EAMS를 연동하여 파트너사 사용자는 사전에 결제 승인된 작업 시간에만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오토스케일링으로 인해 자동 생성된 인스턴스에 대해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고 접속용 계정을 생성하는 수작업이 필요했는데 EAMS를 도입하면서 사전 설정된 계정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접속용 계정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계정 관리 수작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EAMS는 AWS와 API를 연동하여 인스턴스 정보를 자동 디스커버리하고 있으므로 자동 생성된 인스턴스도 EAMS에서 확인하고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 사례를 말씀드렸고 EAMS 솔루션의 주요 특징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EMS는 웹 기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확장이 매우 용이합니다. 터미널 접속 및 접속 이력 조회 기능에 대한 오픈 API를 제공하여 고객사 시스템이나 슬랙, 지라와 같은 업무 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MS 웹에 굳이 접속하지 않아도 다른 시스템 안에서 터미널 접속 및 접속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EMS 접속이 가능하므로 모바일, 태블릿 등에서 웹브라우저로 EMS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회에서 VPN으로 EMS에만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든 서버에 접속해서 업무 및 장애 대응 등의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EMS 다커 컨테이너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패치 시에도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워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 후 트래픽만 변경하여 무중단 패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EMS 웹터미널에서는 최대 10기가까지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대용량 파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일 전송 이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EMS 솔루션의 6가지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레덴셜 중앙관리 기능입니다. EMS에서는 장비 계정을 자동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모든 계정은 EMS 내부에 중앙 저장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생성 규칙에 맞는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자동으로 변경해주고 DB의 경우에는 EMS에서 원타임 패스워드 형태로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DB뿐만 아니라 몽고DB, 엘라스틱서치 등 다양한 벤더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MS에 저장된 모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EMS 내부에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웹브라우저 기반의 터미널을 제공합니다. 장비에 별도 에이전트 설치할 필요 없이 SSH, RDP, VNC, HTTP, HTTPS 접속을 지원하는 장비면 EMS 웹터미널을 통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 등의 단말에서도 웹브라우저만 설치되어 있으면 EMS를 통한 장비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EMS에서는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어 클릭만으로 웹터미널로 편리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웹터미널에서 PC 장비 간 최대 10기가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을 지원하며 쉐어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간 파일 공유도 가능하므로 OS 이미지나 커널 덤프 등의 대용량 파일을 옮겨야 하는 운영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접속 감사 및 모니터링입니다. EMS에서는 사용자가 장비에 접속한 이력과 작업한 모든 내용을 명령어 텍스트 및 동영상으로 모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장비 접속 및 작업 이력에 대해서 동영상 저장 시에는 VP9 코덱을 사용을 하여 저장을 합니다. 이 코덱은 1시간 분량이 10메가 정도로 적은 용량으로 저장되어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동영상 저장 기능이 필요 없으면 텍스트 기반으로만 저장도 가능합니다. EMS에서 접속한 모든 세션은 실시간으로 작업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통제도 가능합니다. EMS에서는 장비 내부의 접속 로그를 모니터링하여 EAMS 통해 접속하지 않고 사용자 PC나 외부에서 직접 접속을 우회 접속 이력을 감지하고 대시보드에 알람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보안성 강화입니다. EAMS에서는 SDS에서 개발한 넥사인 인증 솔루션 적용 및 OTP 인증을 제공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인증 시에 LDP, OAuth2, SAML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EAMS에서 접속하는 사용자 IP에 대해 접근 제어를 제공하므로 허용된 IP를 가진 사용자만 EAMS에 접속하도록 통제가 가능합니다. EAMS 솔루션과 사내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장비 접속 시 사전 결제 승인된 작업 시간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EAMS에서 사내 인사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퇴사자는 EAMS의 로그인 자체가 불가하여 장비 내 퇴사자 계정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API를 연동하여 VM을 자동으로 디스커버리하기 때문에 동적으로 생성되고 삭제되는 VM 리스트를 EAMS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또한 사전에 계정 정책을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시켜주기 때문에 오토스케일링으로 자동 생성된 VM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정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파스 형태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VM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접속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있고 EAMS는 컨테이너 접속 및 감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AMS에서 서비스 제공 시 S3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EAMS 작업 내역, 동영상 저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클라우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서는 다커 컨테이너 형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이아스, 파스, 레가시 서버 등 배포 서버의 유형과 무관하게 다커만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에든 EAMS 배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패치 시 새로운 버전의 컨테이너를 띄워 정상 작동을 확인한 후 트래픽만 변경해주기 때문에 무중단 배포가 가능하여 실제로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서비스 지속성이 중요한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EAMS는 현재 AWS 마켓플레이스에 무료 사용 버전이 등재되어 있어 사용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미리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AMS 솔루션의 소개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IT 운영자 및 보안 담당자들은 계정 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작업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고요. 또 보안성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도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뽑아서 약 5분 정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MS가 리눅스나 윈도우 장비 외에 OS 장비도 별도 에이전트 설치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네. SSH, RDP, HTTPS 접속만 장비가 지원한다면 어떤 OS 장비이든지 에이전트 설치 없이 EAMS 통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리눅스, 윈도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웹 UI로 접속하는 방화벽 장비나 하이퍼바이저 장비들도 EAMS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인터넷망에 베스천 서버만 노출시키면 보안적으로 안전해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나요? 팀원들과 VM 계정을 편하게 공유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베스천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스천 서버가 해킹되는 경우 모든 VM의 비밀번호가 전부 해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스천 서버뿐만 아니라 폐쇄망에 접근하는 중계 서버에서도 서로 서버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다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보안관리자는 사용자 PC나 중계 서버, 베스천 서버의 계정 정보 등 중요 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PC나 중계 서버에 설치된 터미널 프로그램이나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되고 보안 위협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들이 보안 업데이트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들이 승인된 작업 시간에만 장비에 접속해서 필요한 작업만 수행되도록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며 해킹이나 장애 발생 시에 장비에 접속된 IP를 근거로 누가 접속했는지 일일이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MS 내에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해서 저장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EAMS 솔루션에는 계정 정보를 저장할 때 SWBC 암호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WBC는 화이트박스 암호화 방식이며 삼성 SDS 보안연구소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기존 표준화 알고리즘보다 보안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삼성 SDS의 독자 개발한 SWBC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WBC 암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설문지 작성 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 잘 들어보았습니다. EAMS는 질문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채팅창이나 설문지 조사를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화벽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FPMS를 삼성 SDS 김하영 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하영 프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김하영 프로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방화벽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삼성 SDS 또한 5년 전만 해도 방화벽 정책을 입력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늘 소개해드릴 방화벽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FPMS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는 FPMS의 도입 배경, 페인 포인트 및 해결 방안,
주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MS 설명에 앞서 기존 방화벽 업무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최근 코로나 사태에 빗대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들 신청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왼쪽 화면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신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반면에 일본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신청서 수만 건을 출력하여 몇 명의 공무원들이 수기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왜 출력을 해서 비교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화벽 신청과 비슷합니다. 그럼 기존 방화벽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FPMS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화벽 정책 신청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회사의 모든 네트워크는 외부 침입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수많은 방화벽 장비로 막혀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버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하는 보안 허용 신청이 바로 방화벽 정책 신청입니다. IT 회사에 다니신다면 개발자나 서버 담당자면 직접 신청을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IT 업종이 아닌 경우 보안 담당자가 대신 신청해서 신청서를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오른쪽 표와 같이 생겨 있고요. 출발지, 목적지, 프로토콜 포트, 만료일 이렇게 등을 입력하면 신청하게 됩니다. 대부분 몇 줄 정도만 작성하지만 이사나 조직 개편이 있는 경우에 몇백 줄 단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신청한 신청서들은 아래 5개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많은 회사들이 3일에서 5일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업무를 해야 하는데 방화벽 때문에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 불편한 일이죠. 출장을 갔는데 5일 동안 방화벽 때문에 접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안 담당자가 신청서 내용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사에서 규정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없는지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눈으로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말아야 할 IP나 포트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문서를 모두 출력하거나 엑셀로 정리합니다. 결제 문서가 하루에도 100건이나 넘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고 출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IP를 보고 해당하는 방화벽 구간을 찾아내는데 네트워크 정보를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록에서 빠지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방화벽 정책 문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최적화를 잘못하면 IP 주소나 포트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네, 방화벽 등록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한다고 해도 누락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수작업은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실수로 인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방화벽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다양한 신청건을 처리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서비스가 중지되었던 사고를 다시 생각하니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수작업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방화벽 정책 운영 프로세스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화벽은 기업의 보안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안 운영을 사람에게 의존하다 보니 회사의 보안 수준이 그날그날 달라지게 됩니다. 방화벽 정책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안 담당자가 모든 규칙과 네트워크를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눈으로 보고 이것을 머릿속으로 비교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IT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변화가 빠르고 알아야 할 기술이 많아 운영자들이 기술 격차가 커지거나 때로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운영 방식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특히 보안 쪽 업무를 새로 맡을 경우 알아야 할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선임자가 휴가를 가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휴가임에도 불가피하게 연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실수나 보안 운영 수준 차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아래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서 방화벽과 장애로 검색했을 때 나온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크타임에 방화벽 장애가 발생하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만약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가 중단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업 매출에 영향이 있는 IT 시스템에 이제 방화벽 장애가 발생한다면 운영 담당자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이나 보안 부서의 책임은 회피하기 힘들 것이고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방화벽 정책 변경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앞에서는 실수를 왜 하게 되었는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방화벽 등록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화벽 정책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추산해 보았는데요. 방화벽 정책은 출발지, 목적지, 서비스, 그리고 몇 개의 구간을 지나가는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회사의 PC와 서버가 1000개 정도 존재한다면 대략적으로 6만 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건을 최적화하면 보통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1년마다 방화벽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약 1000시간이 필요한데 심지어 업무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오후 6시 이후에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정책과 단순 반복 업무로 이 방화벽 운영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직이나 업무 변경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운영자 개인에게 보안 업무를 맡기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사람이 하는 업무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화한다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FPMS는 운영자가 했던 모든 수작업을 자동화하여 휴먼 에러로 인한 장애를 없애고 등록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경우 10분 정도면 방화벽 신청 후 바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페인 포인트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으면 다음으로는 FPMS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PMS는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기능, 토폴로지 뷰, 정책 분석, 멀티 벤더 지원 기능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화벽 정책 자동 적용 기능을 제공합니다. 방화벽 정책은 결제 근거에 맞게 오타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방화벽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 정보 사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사전에 운영하고 있는 정책 규칙을 설정하면 신청 시스템에서 정보가 넘어올 때 중복룰이나 컴플라이언스 검사를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과한 정책들만 FPMS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온 신청들은 문법 규칙을 다듬고 네트워크 분류와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용량 처리도 가능한데요. 한 개의 신청서에 5만 건 정도 정책을 한 번에 신청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정보 사전 분석 기능을 통해 가공된 방화벽 정책들은 운영자들이 FPMS에 접속하여 버튼 2번만 클릭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 자동화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완전 자동 적용 설정을 하면 운영자의 개입 없이도 정책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 정책 적용을 취소하는 롤백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신청 정책을 등록하지 않도록 반려 처리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방화벽의 정책을 등록하는 시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분산 처리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십 개의 방화벽에 신청서가 한 번에 들어오더라도 수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망의 방화벽 구성을 볼 수 있는 토폴로지 뷰를 제공합니다. 방화벽 운영자들이 업무 시간에 받는 전화 중 대부분이 통신이 되지 않으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신청서 정책 하나가 4개의 방화벽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FPMS에서는 라우팅 정보와 접속 로그 조회를 통해서
어떤 방화벽에서 통신이 차단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토폴로지 정보를 이용하여 구간 방화벽을 자동 선택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도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정책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FPMS에서는 키사와 삼성 SSI 보안 지수를 기준으로 보안 기준 준수, 정책 안전도, 정책 활용도, 최적화 분석이라는 4개의 카테고리로 각 분석 모듈이 구현되어 있으며 이 기능들을 조합하여 분석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조합하면 운영자가 원하는 리포트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방화벽 운영자들은 주기적으로 감사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FPMS를 이용하면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분석 기능 또한 분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방화벽을 동시에 분석 가능하고 2-3천 줄로 구성된 방화벽은 5분 이내, 3만 줄로 구성된 방화벽은 약 3시간 이내에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FPMS는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벤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방화벽 3종, 물리 방화벽 9종으로 총 12종의 벤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벤더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FPMS에 내장되어 있어 벤더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FPMS가 지원하고 있는 방화벽들끼리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데요. 교체가 필요한 방화벽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한 달 정도로 잡거나 정책이 수만 줄인 경우에 마이그레이션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못하고 계속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FPMS를 이용하면 정책 1000개당 8시간씩 일정을 잡으면 손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적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망 사업장에 2015년도부터 FPMS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FPMS 도입 이후에 무장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규모를 본다면 800여 대가 연동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 신청 건만 12만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한 방화벽 정책 등록 처리 시간이 평균 5시간입니다. 물론 풀 자동화 처리로 진행하면 정책 분석 최적화 적용까지 10분 이내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신청자들은 정책 신청 후 평균 5시간 이내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늦어도 하루 이내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3일에서 5일 걸리던 등록 시간이 장애 없이 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전환하면서 방화벽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삼성 SDS에서는 전 세계 구축된 데이터 센터 11곳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FP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리방화벽, 클라우드 방화벽,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같은 신청건이어도 환경에 맞는 방화벽 정책으로 변환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는 SaaS형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솔루션 설치형으로 구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면 FPMS 도입 프로세스를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고객사의 기존 정책을 분석 후에 운영 환경에 맞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축 프로세스를 살펴보시면 우선 FPMS 서버를 고객사 망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ITSM 시스템과 신청 시스템, 그리고 방화벽을 연동하게 됩니다. 방화벽 연동 이후에 각 방화벽 정책을 FPMS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에 따라 나온 객체 정보나 네트워크 정보, 기준 정책들을 FPMS에서 설정하면 기존 정책들이 정리되고 신규 신청건부터는 FPMS 자동 적용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FPMS 솔루션의 소개 및 적용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FPMS 솔루션의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IT 운영자와 보안 담당자들은 방화벽 정책 관리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획기적인 업무량의 감소와 더불어서 또 보안성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FPMS 발표 도중에 이제 주신 질문들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약 5분 정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밴더에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 밴더가 없는데 신규 추가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운영하시는 방화벽 벤더사에서 API를 제공하면 추가 연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기능 항목이 표준화 및 공통화되어 있어 쉽게 연동이 가능한데요. 국산 방화벽 중 API를 제공하는 방화벽은 현재 모두 연동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엑스게이트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추가로 연동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회사의 신청 시스템과 FPMS 연동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FPMS 클라이언트 SDK와 샘플 코드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샘플 코드를 보시고 신청 정보인 출발지, 목적지, 포트, 프로토콜, 만료일 데이터를 사전 분석 기능과 정책 생성 기능 API를 사용하여 FPMS에 전달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쉽게 연동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최적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삼성망 방화벽에 숙련된 운영자 수준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IP 중 범위가 커 다른 IP를 합칠 수 있는 경우이거나 그룹으로 만드는 것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리고 방화벽 벤더별 특성과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정책의 만기 관리도 FPMS를 통해 자동화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 방화벽과 외산 벤더의 경우에 스케줄 기능이 없거나 지원하는 스케줄 객체 수가 적어서 만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요. FPMS에서는 FPMS의 만료일이 있기 때문에 정책 비활성화와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만기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정책 분석을 하면 분석 결과대로 정책을 고쳐주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기존 정책들도 신청서에 의해 등록된 정책이기 때문에 FPMS에서 바로 변경한다면 신청서 결제 근거와 방화벽 정책이 맞지 않게 됩니다. 분석 결과 리포트에는 어떻게 변경할지 가이드만 하고 있으며 신청 시스템을 통해 다시 신청을 하고 기존 정책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미나가 이어지는 동안 정말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두 프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물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설문에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웨비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있고 쓰고 있는 솔루션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제 또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자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프로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방화벽 신청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지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회사들에서도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FPMS를 도입해서 그런 업무량에 상관없이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업무 문의가 있으시면 Q&A에 메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S 업무 자동화 혁신 솔루션인 EAMS와 방화벽 업무 자동화 솔루션인 FPMS에 대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웨비나는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